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기계제도 2강 스케치 구속 조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스케치 기본 요소, 지능형 치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다양한 스케치 구속 조건을 활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첫째, 스케치 구속 조건 기초, 둘째, 직선과 점의 구속 조건, 셋째, 직선과 직선의 구속 조건, 넷째, 추가 구속 조건. 그 후에 스케치 기초 과제 2개를 통해 조작법과 명령을 익히겠습니다. 스케치 구속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스케치 구속 조건이란 각 스케치 요소들에 구속할 수 있는 몇몇 조건을 부여하여서 스케치의 위치나 모양 같은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과제를 하면서 보았겠지만 모든 수치들을 치수로 기입했을 때 지능형 치수로 기입을 한다면은 이제 지능형 치수가 여러 개가 겹쳐지고 난잡하게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눈에 보이는 구속 조건을 부여해서 도형을 스케치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치 구속 조건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파일의 파트를 선택하고요. 정면에 스케치를 누르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 상태고요. 여기서 제가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스케치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직선을 우측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이게 보이실 겁니다. 직선의 우측 하단에 이렇게 노랗게 수평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스케치 구속 조건입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스케치 구속 조건 중에 이제 자동 구속 조건이 되는 거죠. 이 구속 조건은 시작점과 이 끝점, 이제 클릭해서 완성할 끝점에 위치하는 이 직선이 수평으로 그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딱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지금 수평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죠. 이 직선은 이제 이 무한한 3D 평면에서 수평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원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왼쪽 점이 원점과 일치한다라는 스케치 구속 조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직선은 왼쪽의 시작점이 원점과 일치하고 이 직선 자체는 수평인 직선이다. 그리고 이 구속 조건은 제가 처음에 선택을 하고 자동으로 부여된 수평 구속 조건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을 선택하고 원점의 일치, 이 노란색 네모가 보이죠? 원점의 일치, 그리고 쭉 뻗어서 수평 조건도 자동으로 넣어서 이렇게 수평의 직선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일치, 수평인 직선이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직선의 모양, 위치, 방향을 일치와 수평으로 이렇게 구속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스케치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PPT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오른쪽으로 수평선으로 이렇게 딱 스케치 직선을 뻗어냈을 때 노란색의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부여되는 구속 조건을 자동 구속 조건이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구속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시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이는 아까 그린 그 직선에서 다른 직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스케치를 그리는 선을 그리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과 클릭 투 클릭이 있다고 했었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이 직선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좌측 구속 조건 부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수평, 수직,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조건은 직선에 부여할 수 있는 직선 단일의 구속 조건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수평과 수직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선을 선택하고 수직 이렇게 눌러주면은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직선을 누르고 수평을 누른다면은 되지 않겠죠. 수직 조건과 수평 조건이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속 조건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다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수평을 주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는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 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기존 구속 조건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 수평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스케치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 추가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속 조건의 표시입니다. 방금 전에 그렸던 스케치에서 직선과 직선의 구속 조건들을 부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직선과 직선의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간단한 경우에는 사실 스케치 구속 조건에 의해서 가시성이 떨어진다거나 스케치를 그리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새로운 그리고 복잡한 도면들을 그릴수록 스케치 구속 조건을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는 능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된 스케치 구속 조건을 지우는 게 아니라 표시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를 클릭하고 숨기기, 보이기 탭에서 스케치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스케치 구속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보이시죠? 일치와 수평 조건이 사라지고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치를 그리면서 스케치 구속 조건에 보고 숨기는 기능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하시는데 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고 추가적으로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좌측 상단에 스케치 도구들이 있죠. 여기서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 점과 스케치를 선택할 때 윈도우 기본 명령과 같이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선을 선택하면은 두 개의 요소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선택 요소, 점, 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을 이렇게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요소를 확인하고 구속 조건의 부가 이 부분을 보면은 중간점, 일치,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점을 보게 되면은 이 점을 두고 이 직선과 이 점 선택하고 중간점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점이 이 직선의 중간점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점을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직선이 같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는 구속 조건 한도 일치된 이 점이 시작점이 원점과 일치되고 직선이 수평이고 이 점이 이 직선의 중심점, 중간점이다 라는 조건을 그대로 구속시킨 상태에서 이 점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직선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치, 수평, 중간점 세 개의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점이라는 구속 조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선과 점의 구속 조건이죠.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는 구속 조건의 종류가 다르고 여기서는 직선과 점의 구속 조건 중에 중간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간점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걸 선택해서 직접 지우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테고요. 다시 되돌리기 버튼 컨트롤 Z를 눌러서 컨트롤 Z도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이죠. 중간점을 다시 되돌린 후에 선택을 하고 여기서 기존 구속 조건에서 삭제를 해줘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지운 다음에 점을 움직이면은 아까와 다르게 같이 움직이지 않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점과 직선을 선택한 후에 일치를 주겠습니다. 이 일치라는 구속 조건은 뭐냐면은 이 일치라는 구속 조건은 이 직선과 점이 이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점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원점에 보여줬던 이 일치와 이 일치가 있는데요. 이 원점에 있는 일치는 원점과 이 직선의 시작점의 일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위치가 고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과 선의 일치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직선 위에서 직선의 경로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일치고요. 마지막은 아까 고정이 있었는데 고정이랑 조건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는 구속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치수나 구속 조건을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그 위치에 고정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그렸을 때는 사실 치수를 주지 않고 위치를 주지 않고 고정을 시키는 것은 스케치를 완벽하게 정의시킨 스케치를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고정이라는 부속 조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두 개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수평인 직선을 하나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그린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 두 개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수평, 수직, 동일선상, 직각, 평행, 동등, 고정 이러한 조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수평, 수직, 고정 이것은 직선 단일 직선에서도 볼 수 있는 구속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직선을 선택하고 구속 조건을 보면은 수평, 수직, 고정은 자, 이제 단일 직선에서도 볼 수 있는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은 이 직선을 공간에서 수평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수직은 수직 상태 그리고 고정은 그 위치에 현재 위치에다가 그냥 임의로 고정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시 직선과 직선 두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이 네 개가 되겠죠. 우선 동일선상이라는 것은 그 두 개의 직선이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같은 직선의 동일선상에 위치한다라는 뜻이고요. 직각은 보이시다시피 90도 직각을 이룬다. 평행은 이제 평행 그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로 평행하게 이제 위치하는 것을 평행이라고 합니다. 그 동등도 말 그대로 동등을 의미하고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직선을 선택하고 동일선상을 누르면은 이렇게 같은 선상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죠. 이 직선 위에 똑같은 위치에 동일선상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직각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속 조건이 충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되고 동일선상 조건을 지운 후에 이제는 직각 조건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직인 상태가 됩니다. 직선과 직선이 직각인 상태 이것을 이제 직각 스케치 구속 조건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지우고 다시 그 다음 평행을 주면 이렇게 직선이 평행이 되죠.
이 평행 조건을 유지하면서 이 점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움직이면은 똑같이 직선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평행 조건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동등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동등 조건을 주면은 같은 길이가 되죠. 같은 길이의 직선이 되게 됩니다. 같은 길이의 직선. 위치나 다른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이 길이가 같은 길이의 직선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의 크기를 25를 주면은 이 직선의 크기도 25가 되겠죠. 이 조건들이 이제 직선과 직선의 구속 조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선과 직선, 점과 직선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좌측 상단에서 이제 중심점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중심점호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죠. 보이다시피 이거는 곡선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수직 조건을 삭제하고 이 직선을 선택하고 이 곡선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구속 조건을 보면은 탄젠트와 같은 곡선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탄젠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그 탄젠트가 맞고요. 접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접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직선이 원에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따져보면은 원의 원점에서 뭐 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뭐 직각이 된다. 직각에 수선이 떨어진다. 그리고 접점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이 탄젠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텐데 그냥 매끈하게 만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곡선 길이는 직선과 곡선의 길이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두 개를 선택하고 탄젠트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탄젠트 조건을 주면 이런 식으로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기울기가 연속이라 한다는 거죠. 기울기가 연속이 돼서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제 연속이 되게 곡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과제를 하다 보면은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 대부분의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들은 특정한 조건을 주지 않는다면은 탄젠트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부분들은 대부분 탄젠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 탄젠트 명령을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곡선과 직선 명령 중에 같은 곡선 길이 명령입니다. 이 같은 곡선 길이 명령은 길이를 같이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명령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줄여주면 같이 줄어들고 늘려주면 같이 늘어나고 이런 식의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곡선 길이라는 명령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탄젠트 조건을 항상 기억하고서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한 내용은 이제 곡선과 점의 구속 조건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점과 곡선을 선택하면은 아까 보셨던 구속 조건들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이 보일 겁니다. 이 동심이라는 조건은 곡선의 원점과 점을 일치시키는 구속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동심을 눌러주면은 이 점과 이 호가 공심 조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점에 점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 조건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